사랑을 하면 음악이 떠오르고 음악을 들으면 사랑이 생각날 수 있다. 사랑과 음악을 왜 분리하는가? 사랑과 음악은 영혼의 두 날개다. 작곡가 베를리오즈가 남긴 말입니다. 이 작곡가는 어떤 사랑의 경험이 있길래 사랑과 음악을 영혼의 두 날개라고까지 표현한 것일까요?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어느 젊은 예술가의 뒤틀린 사랑 이야기,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환상교향곡은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악장마다 내용을 함축한 부제가 함께 달려있는데요. 1악장의 부제는 꿈, 열정, 사랑의 열병에 빠진 예술가가 느끼는 온갖 감정을 표현한 악장입니다. 몽상으로 시작해 열정, 슬픔, 질투, 종교적 위안 등 사랑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이 1악장에서 변화무쌍하게 펼쳐지죠. 액토르 베를리오즈는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프랑스 리옹 근교의 한 마을에서 의사였던 아버지 밑에 장남으로 태어났죠.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길 바랬던 아버지는 베를리오즈에게 의학 공부를 강요했지만 베를리오즈는 학문에 뜻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본 오페라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작곡가가 돼야겠다 결심했죠. 가까스로 아버지를 설득한 그는 23살의 늦은 나이로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 본격적인 음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리오즈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문장은 바로 표제음악의 창시자입니다. 표제음악이란 음악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 절대음악과 반대되는 말인데요. 문학이나 그림, 건축물, 신화나 전설 등 음악 외적인 무언가를 음악으로 표현한 음악을 뜻합니다. 이런 표제음악의 창시자가 베를리오즈란 것이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읽어드리는 작품 환상교향곡이 있는 것이죠. 환상교향곡은 음악사상 전례 없는 아주 특별한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긴 서주 이후 등장한 이 선율, 바로 예술가가 사랑한 여인을 나타내는 고정악상인데요. 고정악상이란 표제음악에서 고정된 관념 혹은 대상을 선율로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환상교향곡의 경우 작품 전체에 걸쳐 이 고정악상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악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예술가가 사랑한 여인이 되겠죠. 환상교향곡 2악장의 부제는 무도회입니다. 2대의 하프가 감미롭게 문을 연 뒤 부드럽고 우아한 왈츠가 펼쳐지는 악장이죠.
마을은 평화롭고 활기찬 무도회가 열리는 와중에도 예술가의 심란한 마음만큼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무도회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마주쳤기 때문인데요. 이런 예술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인은 마냥 즐겁게 왈츠를 추고 있습니다. 역시 여인의 고정 악상이 등장해 이 내용을 표현해주죠. 교향곡의 이 악장이 왈츠 양식이다. 이는 당시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뿐일까요? 자살을 시도한 예술가가 죽지 않고 기괴한 환상을 본다는 오싹한 내용, 4악장이 아닌 5악장의 구성, 일정한 형식 없이 펼쳐지는 악상 전개, 표제적 교향곡의 탄생, 화려하고 다채로운 오케스트레이션과 앞서 이야기했던 고정 악상의 사용까지 베를리오즈는 자신의 타고난 감각과 상상력, 실험 정신을 이 환상 교향곡에 꾹꾹 눌러 담았죠. 덕분에 교향곡이라는 장르 자체가 교향곡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그너나 리스트 등의 작곡가들은 이 환상 교향곡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더욱 다채로운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었죠. 만약 베를리오즈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교향곡은 여전히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같은 이미지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도회에서 심란해진 마음을 안고 예술가는 들판으로 향합니다. 3악장 전원의 풍경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두 목동이 서로 느긋한 피리 소리를 주고받으며 시작된 이 악장은 어느 여름날의 저녁 풍경을 고즈넉하게 그려냅니다. 기분 좋게 불어오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에 예술가의 마음은 다시 평화로워진 듯하죠. 사실 베를리오즈 역시 누구보다 강렬한 사랑의 경험이 있던 작곡가였습니다. 아니 강렬을 넘어 광적이기까지 했죠. 1827년 영국의 유명 극단 셰익스피어 극단은 희곡 햄릿의 공연을 위해 파리에 방문합니다. 유명 극단의 방문 소식에 파리에 머물던 베를리오즈 역시 극장을 찾았죠. 극이 시작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극에 몰입하기 시작한 베를리오즈. 하지만 평온했던 그 마음은 여주인공 오피리아가 등장하자마자 격렬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늘씬한 몸매와 눈부신 외모, 온화한 미소에 베를리오즈는 단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는 훗날 이날의 경험에 대해 마음속의 대격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베를리오즈의 마음의 대격변을 일으킨 이 배우의 이름은 해리엇 스미드슨. 당시 유럽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슈퍼스타 여배우였죠. 슈퍼스타 배우의 눈에 무명 작곡가에 불과했던 베를리오즈가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는 해리엇을 보며 혈기왕성한 청년 베를리오즈의 마음은 점점 비뚤어진 욕망, 날카로운 도끼로 변해갔죠. 해리엇이 머무는 숙소를 알아내 근처의 방을 잡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가 하면 자신을 사랑해줄 것을 호소하는 일방적인 편지를 연이어 보내는 등 광적인 스토킹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해리엇은 베를리오즈가 보낸 편지는 물론이고 그가 자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빚을 내 진행한 대연주회까지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그에게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음악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평화로워지는 듯 했던 예술가의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도입부에서 들었던 두 목동 중 한 목동이 다시금 피리를 불지만 상대 목동의 답은 들려오지 않죠. 대신 예술가의 마음을 대변하듯 멀리서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의 희망과 불안, 평화와 비극, 양극단의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을 이토록 효과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또 있을까요? 결국 해리엇의 끈질긴 무관심에 베를리오즈 역시 마음을 접게 됩니다. 비록 그 방법이 대단히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련의 아픔과 상처는 베를리오즈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죠. 그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며 느낀 이 다채로운 감정과 경험을 토대로 한 음악을 작곡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830년 베를리오즈를 표제음악의 창시자이자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표 작곡가로 만들어준 작품 환상교향곡이 어느 예술가의 생애란 부제와 함께 세상에 탄생했죠. 여기서 어느 예술가는 베를리오즈 자신이라는 사실, 이쯤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악장의 부제는 단두대로의 행진,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악장입니다. 이뤄지지 않는 사랑에 결국 예술가는 좌절을 느낀 뒤 다량의 아편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죽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환상을 동반한 깊은 잠에 빠지죠.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단두대로 끌려가는데요. 두 대의 팀파니를 필두로 한 힘찬 행진곡 선율이 이 모습을 그려냅니다. 마침내 단두대에 놓인 예술가, 사형 직전 마지막으로 여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데요. 추억은 찰나에 그칠 뿐 단두대의 칼날이 뚝 떨어지며 그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어지는 5악장 마녀들의 밤의 꿈에선 예술가의 장례식 장면이 펼쳐집니다. 온갖 마녀들이 그의 장례식에 모여 축제를 벌이죠. 오싹하고 기괴한 마녀들의 소리가 세상을 채우던 중 익숙한 선율, 사랑했던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전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가볍고 천박한 모습이죠. 여인은 마녀들의 광기 어린 춤판에 끼어들어 함께 춤을 추는데요. 여기에 장례를 알리는 종소리와 그레고리오 성가 분노의 날 선율이 더해지고 음악은 거대한 광란으로 나아갑니다. (1830년) 이 획기적인 교향곡의 초연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비록 뒤틀린 욕망에서 작품의 영감이 시작됐지만 베를리오즈의 내면에서 용솟음치던 수많은 감정은 환상 교향곡의 탄탄한 뼈대가 되어주었죠. 덕분에 작곡가의 감정과 복잡한 정신세계를 화려한 관현악으로 승화시킨 표제적 교향곡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는 베를리오즈 개인은 물론 음악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이후 베를리오즈는 더 이상 무명의 작곡가가 아닌 전 유럽이 주목하는 젊은 음악가의 반열에 올라 아주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나갔죠.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낭만주의 음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는 베를리오즈와 그의 대표 작품 환상 교향곡에 대해 읽어드렸습니다. 작품이 작품인지라 원고 길이가 꽤나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잘 따라오며 환상 교향곡에 담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전곡을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리가 있는 표제적 교향곡이니만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고 들었을 때의 감동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배가 되겠죠.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다시 만나요.